반가우시죠? 오늘 저희 초대 손님이 최현석 셰프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뉴스에 나오시기 이렇게 결심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어쨌든 요리사로서 뉴스에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불러주셔서 나오게 됐죠. 예. 네. 저희가 이 뉴스에 최현석 셰프를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예, 아닙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많이 하시죠? 네, 적지 않게 하는 편인 것 같긴 하죠. 네. 네. 아니 일주일에 며칠씩 그 방송을? 근데 TV에서 매일 나오니까 예. 저 사람은 요리 안 하고 맨날 방송만 한다 생각하시는데 매일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네, 그러니까 보게 재방송이 많이 또 돌리기도 하고요. 돼요. 그리고 한 번 촬영을 하면 2주씩 쓰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예. 예. 방송으로 한 달 30일에 빼는 시간 같은 정도면 한 많으면 5, 6일?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현재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4, 5일 정도 아, 그렇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매장에 붙어 있죠. 매장 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 방송만 하시면은 요리 연구는 언제 하시고 요리는 언제 하시나 싶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네, 거의 뭐 출퇴근할 때 1시간 정도 운전을 할 때도 그렇고 예. 제가 좀 그 고난 주간이라고 있어요. 메뉴를 출시해 놓고 한 일주일을 딱 쉬다가 예. 그 외에는 계속 메뉴 생각, 뭐 맨날 뭐 하고 메뉴하고 연결하고, 그러니까 셰프의 숙명이기도 한데 계속 그 음악가들이 음악을 뭐 작곡하는 것처럼 요리사는 메뉴가 계속 돌아야 살 수 있으니까 계속 그러고 살죠. 메뉴를 계속 창조해야 되는 거군요. 네네. 새로운 걸.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게 제 뭐 방법이기 때문에 메뉴 생각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메뉴를 잘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새로운 게 꼭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예. 진짜 진정성 있는 전통적인 맛을 잘 계승해서 살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요. 또 새로운 거를 또 시도를 하는 사람이 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 새로운 거 먹으면 또 지겹기도 하고, 근데 그 정통적인 그 맛을 잘 살린 분들이 있어야 새로운 것도 가치가 있고, 이런 새로운 것들이 또 있어야 정통도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는 다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현석 셰프의 강점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쪽에 강점이 있는 네, 거군요. 저는 그런 쪽에 제 역할은 또 음식문화에서 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900가지 넘게 새로 만드셨다면서요? 1000 몇백 가지인데요. 1000 몇백 가지. 네, 그러니까 근데 한 2년 전까지 1000 몇백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그 개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21년 하면서 개수만 많으면 뭐하냐, 진짜 진정성 있고 좋은 거가 많아야죠.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새로 개발한 개수를 세지 않았는데 아마 다 합치면 1,500, 600가지가 되지 않을까. 예. 네. 지금 뭐 저기 자랑하시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네네. 그러면 저런 것들이 어디까지를 이제 창작이라 제가 문득 드는 궁금한 게, 네네. 뭐 기존에 뭐 하고 있었던 것에서 조금만 바꿔도 그것도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지.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생선 카르파치오다. 예. 근데 레몬 드레싱인데 드레싱을 뭐 간장 드레싱 뭐 바꾸면서 그거를 개발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식재료가 바꾸고 또 소스가 똑같았다고 뭐 다른 요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좀 더 새로운, 여기서 똑같이 조합해서 바꾼 거 말고 먹는 방법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개발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개발해 놓은 것을 계속 또 만드시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 개발했는데 한 번만 만들고 안 하는 것도 있나요? 예전에는 매달 세트 메뉴 3가지를 바꾸면서 한 30여 가지를 매달 개발해서 예. 만든 거를 이제 버리고 새로 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뭐 공부를 또 해도 부족해서 예전에 했던 메뉴들을 한 달만 쓰고 버렸던 메뉴들을 다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좋은 메뉴들이 많아요. 거기에 지금의 제가 생각해냈던 뭐 아이디어라든지 또 발전된 요리 기법을 다시 해서 재해석해서 내는 요리들, 이런 것도 요즘은 되게 재미있게 작업하고 있거든요. 온고지신이군요. 옛날 걸 다시 꺼내서 보니까 네네. 다시 또 새롭게 보이고. 근데 제 나름대로는 계속 이제 욕심으로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뭐 남들은 재탕이라고 쓴다고 하는데
예전에 연주했던 것보다는 좀 더 완성도 있게 음. 그런 작업도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런 새로운 작품을 개발하고 창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과거에 썼던 거 말고 네. 또 어떤 영감을 얻는 다른 것들이 뭐 책이라든가 뭐 다른 게 책, 있습니까? 공부 그리고 다른 셰프들의 요리에서도 그리고 뭐 전혀 다른 영역의 요리에서도 뭐 떡볶이를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뭐 채소를 하나 썼는데 뭐 익숙하지 않은 채소였는데 거기서 다른 향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 이게 예를 들어서 고추장이 뭔가 초콜릿하고 누가 섞어가지고 단맛을 냈는데 그런 요소가 괜찮으면 갖고 와서 그걸 아이스크림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시도를 많이 해보는 거죠. 예. 근데 저같이 그 문외한 입장에서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미각의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음식을 그냥 맛있게 해도 그냥 맛있게 먹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과일을 뭐 구워서 이렇게 내기도 하고 뭐 네네.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뭔가 독특한 맛이 나긴 하는데 안 구웠을 때 과일이 더 맛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도 갖게 되거든요. 그 재료는 재료 자체 특별히 그 풍미로 느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요리는 생식이어야 하거든요. 근데 요리사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 재료하고도 섞어도 보고 그리고 다 이렇게 굽거나 삶거나 찌거나 뭐 갈거나 이렇게 해서도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새롭게 여러 가지로 재료 하나를 다양한 맛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는 게 셰프들이 필요한 역할인 거죠. 예. 네. 그거 하실 때 행복하세요? 정말 예전엔 행복했는데 예. 이게 강박관념을 갖고 계속 하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는데 역시 그 와중에 엄청난 요리가 탄생할 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번 만들어보고 그냥 출시를 했는데 요즘은 요리 한 번 해도 막 온도를 30번씩 해보거든요. 뭐 온도를 다르게 시간을 다르게 해서 그럴 때 결과가 멋있게 나오면 정말 막 기쁘죠. 너무 흐뭇하고. 그게 온도가 뭐 80도냐 79도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1도 차이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네. 5도 차이씩 해가지고 뭐 8시간, 뭐 12시간, 뭐 24시간, 72시간 막 이렇게 해봐요 테스팅을. 그러니까 그 단백질인데, 그러니까 닭살은 하얀데 붉은 살은 소고기는 붉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르게 계속 해보면 식감이 다 다르게 나오고 뭐 향이 다르게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도들을 해서 제일 좋은 걸 찾아내죠. 그 최현석 셰프께서 20년 동안 만들어낸 천수백 가지 셀 수가 없는 지금 그 창조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최고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첫 번째 제가 그러니까 제 스승님하고 제가 스승님의 요리를 하다 제가 처음으로 제 길을 걸으면서 했던 게 차가운 파스타거든요. 지금은 냉 파스타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한 9년 전, 10년 전에는 차가운 파스타는 좀 혁신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스스로도 만족해하고 저를 상징하는 제일 좋은 메뉴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첫 작품. 지금도 가끔 네, 지금도 가끔 외국인들이 오거나 이렇게 해줬을 때 네. 반응이 되게 좋고요. 예. 거기서 파생된 차가운 파스타들이 또 엄청 많아서 예. 차가운 파스타가 제 시그니처 메뉴 중에 하나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전 국민이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국민이 최현석 셰프의 얼굴을 알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달라졌나 인생이 달라졌는지 또 행복해졌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일 좋은 건 제가 어떤 요리를 하는지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러 오셔서 제 요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제일 고마운 것 같고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 가족들하고 조용히 어디 뭐 시간을 보낸다든가 뭐 그런 것도 어렵고 아무래도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고요. 운전도 거칠게 하다가 굉장히 새색 씨처럼 차분하게 조용히 하게 되고 뭐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좋은 점이 대부분이네요 보니까. 감사한 점도 있고 예. 힘든 점도 굉장히 많죠. 예. 네,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가족들은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같이 뭐 이렇게 여행을 갔을 때 음. 와이프랑 여행 갔는데 이제 둘이 해외 여행에서 막 조심히 걸어 다니는데 예. 지금 약간 따님인가요? 네, 큰 딸입니다. 큰 따님 네네. 몇 살인가요?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요. 네, 아이들은 되게 좋아요. 아빠가 좋아하는군요. 요리사고, 네,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신 걸 좋아하고. 예. 네. 근데 가족끼리 이제 방해받는 시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와이프는 조금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네. 혹시 따님도 그 길로 가겠다는 생각도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딸이기 때문에 딸의 인생을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겠지만 예. 딸은 굴곡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힘들고 굴곡이 있을 만한 여지가 많아서 네, 안 했으면 좋겠죠. 근데 본인이 하겠다면 저는 막는 편은 아니고요. 그 아버님도 호텔의 셰프셨지 네,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호텔 총괄 셰프셨고요. 예. 네, 어렸을 때 보면 여러 개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거기에 중앙 센터 키친의 총괄 셰프를 해서 그 중앙 키친에서 막 놀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아드님이 최현석 셰프가 이거 셰프 되는 거는 안 시키고 다 반대한다라고 하셨다는데 되셨지 않습니까? 네, 저희 형도 그렇고 20년 전쯤에는 그 요리사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엄청 좋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제가 달리 특별하게 엄청 잘하는 게 없어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진로를 찾았을 때 네. 가족들이 다 요리사였기 때문에 그냥 스며 들어가듯이 요리를 시작했죠. 틈이 딱 보인 데가 요리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어릴 때부터 그게 좋아 보였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이제 결국 가업을 잃게 된 거고 예. 뭔가 요리사 집안만의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던 게 미각, 후각 같은 게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또 미술 쪽에 재주가 많으셔서 그런 것들을 다 물려주셨는데 그게 요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음식이 주 전공이신데 네네. 그 스타일로 봐서는 이탈리아에 한 20번 정도는 가셨을 것 같은데 네네. 최근에 처음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요리사를 이제 요리를 이탈리안으로 시작해서 계속 배웠는데 10년 넘게 배웠는데 네. 사실 이탈리안 요리의 큰 뜻을 두고 배운 게 아니고 직장 생활로 시작해서 그냥 직장 생활이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다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셰프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섭외 자체가 해외 그 다니면서 경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네. 승케이 승낙을 하고 이태리에 처음 가서 요리들을 먹어보고 경험을 하게 됐죠. 예. 근데 그 요리라는 게 신토불이라고 해서 재료하고도 제 뭐 상식으로는 네네네. 연관이 있는 거고 또 그 나라의 정서나 어떤 그 정신들도 녹아 들어 있는 것이기도 네네. 하고 그런데 이탈리아를 안 가보고도 이탈리아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가서 먹어보면 그러니까 재료의 차이도 있지만 거기에 상하는 뭐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세계 또 재료들이 못 구한 재료들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재료도 뭐 내일 주문하면 내일 바로 올라올 수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 셰프들의 여기서 이탈리안에 익숙했는데 잘하는 분들 요리와 현지에 엄청나게 큰 차이. 오히려 또 요리 더 잘하는 한국의 레스토랑도 더 많이 느꼈고요. 요리사를 하면서 세계 많은데 레스토랑 많이 다녀보면 뭐 한국에서 프렌치를 하는 셰프들의 요리가 프랑스에 있는 셰프들보다 뭐 낮다, 높다 이런 거를 판가름하는 거는 되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외국에 있는 어떤 요리사들이 한식을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더 잘 만들 가능성도 있는 충분히 거겠군요. 가능이 있는 게 맛에 대한 센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단 그들은 이제 한식을 더 아직 깊이 몰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한 그 전통적인 한식을 되살리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도 한식을 재해석해서 만든 멋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한식 세계화에 요즘에 굉장히 관심 많다고 들으셨는데 네네네.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거든요. 한식을 세계화하려면은 우리 전통의 한식을 가지고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많이 변주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한식은 뭐 건강하고 뭐 무조건 좋다 하고 강요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예. 물론 우수한 음식이기도 하는데 문화기 때문에 문화란 다각적으로 다 여러 모습으로 스며들어가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 본류를 찾게 돼서 깊은 맛도 알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변형된 퓨전 요리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시도를 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이 한식을 재해석한 요리도 근데 여기에 뭐 제가 뉴욕에서 이번에 행사할 때 보여줬던 요리 중에 간장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불고기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근데 푸아그라 뭐 튀김 같은 걸 같이 곁들였는데 이분들이 먹고 맛있다. 궁합이 맞는다. 이 간장 불고기는 뭘까? 그리고 간장을 찾게 되고 고추장을 찾게 되고 이런 영역도 있고 전통 자체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전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편적으로 치중하지 않고. 한식하고 이탈리아 음식하고 모든 음식들에는
밑바닥에서 흐르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음식이라는 게 일단 맛을 볼 때 예. 모두 공감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뭐 짠맛, 신맛, 단맛 뭐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들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식재료로 파생되고 뭐 거기서 많이 먹는 이제 음식 문화 뭐 소스로 파생되는데 그런 코드를 잘 연결해서 분명히 맛의 공통점 코드들이 있거든요. 이탈리아만 해도 마늘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비슷해서 비슷한 식재료도 좀 있고요. 뭐 그런 데서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공통점도 많고 뭐 크게 뭐 이질적으로 뭐 섞이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이탈리아 요리사가 한식을 세계화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네네. 여쭤본 겁니다. 아, 네. 이탈리안 요리를 10년 넘게 하고 근데 제 스승님이 계속 이탈리안 요리를 하시니까 네. 나는 좀 새로운 거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일식하고 많이 접목을 했는데 예. 나중에 이제 내가 왜 일식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할까? 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요리는 내가 더 깊이 있게 잘하니까 이거를 좀 만들어서 외국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식을 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실제로 이제 뭐 깻잎이라든지 뭐 그런 거 싫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리로 조합해서 시도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마인드는 열려 있어서 그런 요리들에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제일 자신 있게 그럼 하실 수 있는 한식 요리하고 외국인들 반응이 좋았던 건 어떤 건가요? 한식 요리 뭐 굉장히 많아서 반응들이 좋았던 거 많아서 최근에는 네네. 마카롱이 단맛이 있거든요 그 예. 겉에. 근데 안에를 그 바베큐한 돼지고기로 같이 채워요. 근데 마카롱은 우리가 먹는 과자처럼 생각하는데 요리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먹으면 약간 달콤한 제육볶음 맛이 나는데 그거 반응이 요즘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인생에서 요리라는 게 네. 인생에서 음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20년 한 우물을 파셨으니까 뭔가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리라는 건 사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으로 없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는 그냥 먹는 거는 먹는 걸 중지하면 죽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요리사가 있고 요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판타스틱하게 때로는 아마 가치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재료는 원래 그 자체가 맛있긴 한데 계속 다양하게 변화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좋아하게 되고 그 자체가 먹는 게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닌 즐기기 위해서 행복하게 해서 먹는 그런 가치로 바꿔주는 역할을 요리사가 하는 거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요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손님들이 그러면 와서 이제 그 식사를 하실 때 최현석 셰프의 네. 음식 창조 작품들을 먹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시겠네요. 그게 처음에 만든 이제 메뉴를 출시했어요. 예. 그럼 저희 오픈 키친이기 때문에 서버가 딱 서브를 할 때 보죠. 보고서 처음에 와 이쁘다라는 입 모양이 보이거든요. 예. 입에 넣으시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입꼬리가 올라가면 어, 쫙 이게 차분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야 됐어. 거기서 큰 보람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동기가 돼서 요리도 하고요. 예. 그리고 말로도 좀 또 칭찬을 해주고 평가를 해주고 그러면 더 기분 네, 좋으시. 굳이 또 그렇게 만족도 있게 비운 접시로 표현해 주셔도 되는데 굳이 또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들이 꽤 계세요. 예. 환상적인 요리에 감사합니다. 예. 뭐 이 요리가 뭐 내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하. 그럴 때마다 뭔가 이렇게 전율을 느끼거나 예. 월드컵 때 골 들어가는 느낌 있죠. 아. 역전골. 그런 짜릿함을 느끼죠. 예. 최현석 셰프의 지금까지 인생에서의 제일 기억나는 한 끼, 소울푸드는 어떤 거였나요? 저의 소울푸드는 어머님의 계란말이인 것 같습니다. 계란말이.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도시락을 싸기 시작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한 1000번이면 960번 정도를 그걸 싸주셨는데 질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이제 어머니와 따로 살게 되면서 가끔 생각이 나고 뭐 그때 어머니 집에 오랜만에 한번 갈 때 계란말이 가끔 해주시면 그때 생각이 나고 뭐 감사하게 먹죠. 예. 아마 계란말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추억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들으면서 저의 그 어머니의 계란말이 추억 한 자락이 떠올라서 네. 약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세요. 최현석 셰프에 대해서 뭐 재미있는 분인 걸 알고 있었지만 네네. 최현석 셰프의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알게 된 네.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